안녕하십니까. 통계학 12주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책의 그 13장에 나오는 그 분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분산 분석해가지고 분산을 이용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Analysis of Variance 해가지고 약자로 ANOVA 해가지고 아노바라고 하는 약자를 씁니다. 분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현실에서 많이 쓰는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분산 분석 해가지고 Analysis of Variance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구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모평균, 2개 이상입니다. 구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모평균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이 갖는 중요한 의의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름이 분산을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해가지고, 먼저 여기 매우 강력하고 널리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매우 강력하고 널리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모평균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걸 검증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자, 2개 이상의 모평균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통계 기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본 분산이 있죠. 자, 표본 분산들 2개 이상의 모평균들을 갖다가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갖다 검증하기 위해서 표본 분산들을 분석함으로써 작동되는 통계 기법입니다. 가지고 자, 분산들을 갖다 분석함으로써 작동되는 통계 기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분산 분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One-way ANOVA예요. One-way ANOVA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개일 때는 이제 요인이라고 하는데, 요인이 여러 개일 때는 이제 이원 분산 분석 이상의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일원 분산 분석만 가지고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일원 분산 분석 가지고 이번 시간 12주차 하고 13주차에서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선형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그 선형 회귀 분석을 갖다가 둘로 나눠 가지고 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통계학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원 분산 분석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단 모집단은 K개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모평균을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모집단은 K개가 있다. K개 모집단으로부터 독립표본들이 추출됩니다. 독립표본들이 추출된다. 가지고 이제 모집단 1부터 해가지고 K까지 있습니다. population 1부터 K까지 있고, 자, 각각의 모집단의 모평균은 mu1부터 mu K까지입니다. 각각의 모집단의 모분산은 자, 시그마 스퀘어 1부터 해가지고 시그마 스퀘어 K까지 있고요. 그럼 이로부터 이제 샘플이 추출됐습니다. 자, 샘플이 역시 K개가 나오겠죠. K개가 나오고, 자, 샘플 나오는데 샘플 사이즈는 각각, 자, 첫 번째 모집단에서는 N1, 두 번째 사이즈는 N2 해가지고 K번째 사이즈에서는 N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그럼 각각의 이제 표본의 통계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통계량 해가지고 표본 평균이 나오게 되는데, 자, 표본 평균은 X바 1부터 X바 K까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표본 분산이 있죠. 자, 표본 분산의 경우에는 S 스퀘어 1부터 S 스퀘어 K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될 부호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자, K개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각각 독립 표본들이 추출되는 겁니다. 자, 표본 수도 다 달라요. N1부터 NK까지. 이럴 때 K개 모집단이 있는데, 그 K개 모집단 각각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표현을 써요. 여기서 이걸 철이라고 합니다.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철이라고 그래요. 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표본을 갖다가 그 샘플로부터 표본을 갖다 추출했죠. 자, 표본 수가 동일할 조건은 충족될 필요는 없습니다. 표본 수는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N1 이퀄 N2 이퀄 해가지고 NK까지 해가지고, 자, 표본 수가 동일하다는 조건은 충족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본 수는 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K개 모집단 각각은 철이라고 하는데, 이 철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지금 이런 분산 분석과 같은 이런 분석을 예전에
그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죠.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예컨대 땅인데 농토인데 고랑마다 토지를 갖다 분리한 다음에 각 고랑마다 뭐요? 다른 비료를 주는 거예요. 뭐 인산 비료, 칼리 비료 등등 해가지고 다른 비료를 줬을 때 그 차이를 갖다가 농업 생산에서 그 차이를 갖다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처음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료를 준다는 건데 비료를 주는 걸 갖다 뭐라고 하죠? 처리라고 합니다. 트리트먼트. 각각의 논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비료를 줄 때 비료 주는 것을 갖다가 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특이한 용어죠? 처리라는 용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통계 분석인데 여기서는 이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리라고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료 주는 방법, 비료법, 비료 준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 한국사 공부할 때 보면 뭐 시비법이다, 시비, 비료를 준다는 거 있죠. 시비법이다 해가지고 나왔던 건데 여기서는 처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산 분석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one way 아노바에서 사용하는 용어. 여기서 측정 대상이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변수 x가 있는데 x를 갖다가 반응 변수라고 합니다. 반응 변수 해가지고 레스폰스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반응 변수의 값이 있죠. 반응 변수의 값은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 변수의 값을 반응 해가지고 레스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나타낼 때 측정 대상이 되는 변수의 x의 값을 갖다가 xij로 표시를 해요. xij. 이건 뭐냐면 자, 밖에 있는 j는 j번째 표본이에요. 우리가 표본은 다 해서 1부터 k까지 있다고 그랬죠. k까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중간에 j번째 표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j번째 표본에서 i번째 관측치입니다. i번째 관측치를 갖다가 xij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x3호라고 표시가 되면 표본은 5번째 표본이죠. 5번째 표본에서 뭐요? 3번째 관측치라는 얘기입니다. 3. 그래서 5번째 표본에서 3번째 관측치다 해가지고 x3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xij는 자, j번째 표본의 i번째 관측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j번째 표본이라고 했으면은 결국 뭐예요? j는 1부터 k까지죠. j는 1부터 k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i번째 관측치라고 했는데 자, 관측치는 뭐예요? 예컨대 nj까지 있다고 했을 때 뭐예요? i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n에서 1부터 얼마까지 주어진다면 n까지 주어진다면 그때 i번째 관측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ij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x 더블바가 나옵니다. 여기서 x 더블바가 나오는데 x 더블바는 뭐냐면 총평균이에요. 총평균 해가지고 모든 관측치들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관측치. 자, 1번부터 K까지의 표본이 있고 그 각각의 표본 안에 여러 관측치가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평균 낸 거예요. 전부 다 평균 낸 것이 바로 X더블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더블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sum of J는 1부터 K까지입니다. 그리고 sum of I는 1부터 NJ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지고 sum of Xij 다 합친 겁니다. 그래갖고 뭐로 나눠요? N으로 나누는 거죠. n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n은 n1 더하기 n2 더하기 nk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값이 n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측치를 다 합친 값이 n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sum of xij 나누기 n 해가지고 총평균이에요. 모든 관측치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인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팩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인자라는 표현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안 씁니다. 요새는 팩터는 뭐라고 불러요? 요소라고 부르죠. 요소 또는 요인 이렇게 부릅니다. 요소 또는 요인 해가지고 부르는 것이고 자, 인자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원래 뒤에 자자 쓰는 말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자, 요인 또는 요소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모집단의 분류 기준이에요. 자, 모집단을 갖다 분류하는 기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비료를 준다. 그러면 자, 여러 반마다 다른 비료 줬단 말이에요. 이럴 때 비료, 어떤 비료를 주느냐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인자가 되는 거죠. 팩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류 기준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준,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레벨은 뭐냐 하면 각각의 모집단을 갖다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이 인자고 자, 모집단을 갖다 분류하는 기준은
자, 인자, 팩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집단을 갖다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벨.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수준 수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모집단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준의 수 이퀄 모집단의 수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측정 대상이 되는 변수 x를 반응 변수고, 반응 변수의 값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xij는 j번째 표본의 i번째 관측치고요. x는 총 평균입니다. 모든 관측치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터, 인자는 모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집단을 가리켜서 레벨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레벨 수만큼 모집단의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산 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주식 브로커들, 자, 비즈니스 방식을 바꿨다. 이제 과거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쉽고 적은 비용이 들어요. 누구나 투자할 수 있죠. 누구나 증권 회사에다가 계좌 개설한 다음에 누구나 투자하고 증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금융 애널리스트가 임의로 366개 미국 가게를 표본 추출했습니다. 표본 추출해가지고 각 가게의 가장의 연령과 총 금융자산 중 주식에 투자한 비중을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가장의 연령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비중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에는 주식 비중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 다 주가가 폭락해서 말아먹어도 복구할 기회가 있죠. 그렇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 복구할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라면 주식 비중이 높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뭐예요? 채권 비중이 높다는 거죠. 주식 비중보다는 채권 비중이 높다. 이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의 연령 범주를 갖다가 이제 분류합니다. 35세 미만 젊은 층, 자, 그 다음에 35세 이상 49세 이하 해가지고 중년 전반, 그 다음에 50세 이상 65세 이하 해가지고 중년 후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66세부터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노년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령 범주를 갖다 구분했습니다. 연령 범주를 다해서 네 가지로 젊은, 중년 전반, 중년 후반, 노년 해가지고 넷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금융 애널리스트가 알고자 하는 게 뭘까요? 주식 소유 비중과 가장의 연령이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집된 데이터 366개가 사이트에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이러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그러면 금융 애널리스트는 4개 연령 그룹 간에 주식 소유 비중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자 할 때 이런 분산 분석을 수행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기준이 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이 가지고 주식 투자 비중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웨이죠.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 용어부터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가 특이하니까 터미널로지 용어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 주식 투자 비중이 반응 변수예요. 아까 레스폰스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죠. 반응 변수는 바로 뭐예요? 주식 투자 비중. 그리고 실제 주식 투자 비중의 값들은 반응입니다. 이게 레스폰스예요. 반응 변수하고 반응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의 분류 기준은 연령 하나밖에 없죠. 하나의 팩터만 있습니다. 하나의 팩터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따라서 원웨이 언어바를 갖다 수행합니다. 일원이에요. 일원, 원웨이. 자, 이러한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 모집단은 인자 수준이고, 인자 수준 몇 개예요? 4개죠. 연령을 4수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4개 레벨이 존재합니다. 4개 팩터 레벨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어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 아이덴티파이입니다. 알고자 하는 거. 자, 연령 그룹 간의 주식 소유 비중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죠. 그럼 대립가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립가설은 적어도 두 모평균은 다르다는 거죠. 적어도 2개의 모평균은 다르다. 뭐 최소한도 예컨대 뭐 젊은 층하고 노년층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적어도 at least예요. 적어도 두 모평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규모가설은 당연히 뭘까요? 규모가설은
자, mu1 equal, mu2 equal, mu3 equal, mu4 equal 있잖아요. mu4죠. 그래서 4개 모평균이 있지만 4개 모평균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가정하에서 나온 거죠.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귀무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적어도 두 모평균은 다르다. 반면에 귀무가설은 mu1 equal, mu4, 4까지 이렇게 같다는 거죠. 4개 모평균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럴 때 이건 가설 검정해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신뢰 구간 추정량도 일단 구해야지.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뭐냐 하면 테스트 스테이티스틱, 검정 통계량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mu1 equal, mu2 equal, mu3, mu4가 성립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평균들이 같은지를 추론하기 위한 통계량이에요. 모평균들이 같은지를 추론하기 위한 통계량은 결국 표본 평균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겁니다. 자, 표본 평균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척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갖다 하는 통계량을 처리간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리간. 예컨대 밭이 4개가 있는데 4개 밭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4개마다 다른 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를 준 그 간의 차이죠. 여기서는 뭐예요? 연령간의 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갖다 하는 통계량을 처리간 변동이라고 불러요. 특이한 용어 처음 나옵니다. 처리간 변동. between treatment이에요. 처리간 변동. between treatment, variation. 근데 각각의 처리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룹 아니에요. 그렇죠? 각각의 비로 준 거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연령대별로 나눴죠. 각각이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간 변동이라고도 하고 이 처리라는 표현이 이제 비로 줄 때 쓰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또 용어를 바꿔서 그룹간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처리간 변동은 너무 농업적이고 농촌 냄새가 나니까 따라서 물론 스님 쓰는 겁니다.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걸 그룹간 변동이라고 해서 또 써요. 그래서 between group vari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처리간 변동, 그룹간 변동은 처리 제곱합을 나타내는 처리 제곱합. 자, sum of squares for treatment라고 해요. 그래서 sum of squares for treatment라고 해가지고 약자로 SST로 표시합니다. SST. 그래서 그룹간 변동인데 처리간 변동 또는 그룹간 변동이라고 부르고, 자, 처리 제곱합을 나타내는 SST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ST는 다른 게 아니에요. SST는 X바 J. 자, J가 뭐였어요? 아까 J가 자, 지금 그룹이 4개 있죠. 4개 있는데 J가 결국 1부터 4까지 있는 겁니다. J가 1부터 4까지. 가지고 여기서 X바 J 빼기 X 더블 바 총평균이에요. 모든 관측치의 총평균. 모든 관측치의 총평균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자, 나눠진 그룹별로 표본 평균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표본 평균에서 총평균을 뺀 값을 제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NJ를 갖다 곱해가지고 다 합친 것입니다. sum of. 이게 바로 SST예요. 처리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리 제곱합. 그래서 sum of J가 1부터 K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리가 K에 있는데 K 처리들에 대한 합계를 갖다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X바가 바로 총평균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SST가 작다면 처리간 변동이 작은 거예요. 처리간 변동이 작다는 얘기는 그룹 간의 차이가 적다는 거죠. 그럼 그룹 간의 차이가 적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 개별 표본 평균들이 총평균과 가깝다는 거죠. 여기서 개별 표본 평균들 뭐예요? X바 J. 총평균은 X 더블 바 이거예요. 당연히 SST가 작다면 이 차이가 적은 거 아닙니까? 이 차이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SST가 작다는 얘기는 개별 표본 평균들이 총평균과 가깝다는 거죠. 가깝다. 이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SST가 작은 값을 갖는다. SST가 작은 값을 갖는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귀무가설이 지지가 되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 주식을 소유하는 비중이 연령대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귀무가설이 지지가 되는 것이죠. SST가 작은 값을 가질수록
자, 처리 간 변동, 그룹 간 변동이 작은 값을 가질수록 규모가설이 지지가 되는 거 당연하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처리 간 변동, 그룹 간 변동 해가지고 처리 제곱합을 나타내는 SST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SST가 작다는 얘기는 개별 표본 평균하고 총평균이 가깝다는 것이고 각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SST가 작을수록 규모가설이 지지된다. 이걸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통계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계량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SSE라고 합니다. 이거는 SSE Sum of Squares for L입니다. 오차 제곱합이에요. 항상 오차가 있잖아요. 오차 제곱합. 가지고 오차 제곱합은 뭐냐면 자, 처리 내에서의 변동도 있죠. 같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뭐요?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연령대, 청년층, 노년층이라고 하더라도 뭐요? 그 안에 차이가 있죠. 또 그 내부에서.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SSE, 오차 제곱합입니다. 가지고 이거는 처리 내 변동이라고 그래요. within treatment variation 또는 그룹 내 변동이라고 합니다. within 그룹 variation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오차 제곱합은 반응 변수의 변동성에 대한 척도예요. 처리 내니까 처리 내 변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 반응 변수의 변동성, 변수 자체의 변동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SSE는 sum of ij 해가지고 xij예요. 관측치죠. 이게 전체 관측치가 xij입니다. 그럼 각각의 관측치에서 뭘 빼야 돼요? 각각의 그룹의 평균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룹의 표본 평균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J라고 하는 그룹에서 각각의 관측치에서 뭐예요? 평균을 빼고 난 값을 제곱한 것입니다. 그게 오차 제곱합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차 제곱합을 갖다가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NJ 마이너스 1 곱하기 뭐예요? S 스퀘어 J가 되는 거예요. 원래 S 스퀘어라는 게 표본 분산 아니에요. 요 차이가 분산이죠, 요 차이가. IJ, XIJ 빼기 X바 J 같은 것들이 뭐예요? 각각의 그룹에서 차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SSE는 이렇게 해갖고 NJ-1 곱하기 S 스퀘어 J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동의 합이에요. 변동의 합의 측정. 변동의 합을 측정한 값입니다. 이게 SSE가 오차 제곱합. 아까 SST는 뭐예요? 처리 제곱합이고 SSE는 오차 제곱합입니다. 그리고 SST는 뭐예요? 처리 간 변동, 그룹 간 변동이죠. 반면에 SSE는 처리 내 또는 그룹 내 변동을 측정합니다. 검정 통계랑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본 내용을 가지고 자, 총 금융자산 중 주식에 투자한 비중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SST는 뭐예요? SST는 sum of NJ 곱하기 X바 J 빼기 총 평균 이거예요. 예. 처리간 변동이니까 아까 나왔던 겁니다. 처리간 변동이니까 XJ 바 해가지고 J번째 모평균입니다. J번째 표본 평균이죠. 빼기 총 평균 한 다음에 제곱한 값을 NJ 곱해준 다음에 다 합친 거예요. SST가. 그래서 여기서 XW 바라는 게 결국 뭘까요? 지금 우리가 네 가지 그룹이 있잖아요. 네 가지 그룹에 각각의 평균이 있잖아요. 네 가지 그룹, 연령대별로 네 그룹이 있는데 각 그룹의 표본 평균이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그룹의 표본 평균, 2그룹의 표본 평균, 3그룹의 표본 평균 다 같으면서 이것이 뭐예요? 총 평균하고 같은 거예요. XW가 같다 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SST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이게 다 같으면 0이죠, SST가. 이게 다 같으면 처리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자, 각각의 연령대별로 표본 평균이 똑같다, 총 평균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연령대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SST가 0이다. SST가 0이라면 당연히 규모가설이 지지가 되는 거죠. 나이와는 관계없다.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mu1 equal, mu2 equal, mu3 equal, mu4가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SST가 작다는 것은 XST가 작다 그럼 규모가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규모가설을 지지하는 것이고 반면에 SST가 큰 값을 갖게 되면 결국 뭐예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SST의 값이 크다고 할 때, SS가 크다고 할 때 대립가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커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SST 값이 크다고 했을 때 대립가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커야 하는가 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총금융자산 중 주식에 투자한 비중에 대한 계산 이제 계속합니다. 자, 먼저 SST 구합니다. SST. 자, 아까 나왔던 공식 그대로입니다. Sum of NJ 곱하기 X바 J 빼기 총평균 X 더블바 한 다음에 곱한 값이죠. 이걸 갖다가 곱한 값 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걸 다 해가지고 자, 4개 그룹이 있으니까 4개 그룹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이걸 다 구합니다.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84 곱하기 요 차이 제곱값 131 곱하기 요 차이의 제곱값 해갖고 다 더한 값이 뭐냐 3738.8이 나옵니다. SST는 3738.8입니다. 그럼 SSE는 어떻게 하느냐? SSE는 역시 Sum of J는 1부터 4까지입니다. 그룹이 4개예요. 연령대 4수로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I는 1부터 NI까지입니다. NI까지고 1부터 NJ까지입니다. J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XIJ 빼기 X바 J가 되는 거죠. XIJ 관측치죠. XIJ는 하나하나 다 관측치입니다. 관측치고 관측치에서 뭐요? 각 그룹의 표본 평균을 뺀 값을 제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합친 거죠. 자,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이게 있었죠. 아주 이렇게 해서 요거 갖고 구합니다. 이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계산할 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N1 빼기 1 곱하기 S-1 N2 빼기 1 곱하기 S-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넣어주면 SSE는 5차 제곱합은 자 161871.3이 나와요. 5차 제곱합은 SST는 3738.8 SSE는 161871.3이 나옵니다. 자,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총 변동이 나오는데 총 변동은 뭐냐? 두 가지 변동이 있잖아요. 그룹 간 변동이 있죠. 그룹 내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 간 변동에다가 그룹 내 변동을 다 더하면 이게 뭐냐? 총 변동이에요. 자, 토탈 sum of squares입니다. 토탈. 자, 토탈 sum of squares 해가지고 이걸 TSS라고 합니다. 자, TSS는 결국 뭐예요? 두 개 다 합친 거예요. SST 더하기 SSE.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SST는 요 사이에 X 바 J가 들어갑니다. X 바 J. 가지고 X 바 J하고 X 더블 바 차이가 SST. 그 다음에 각각의 관측치 XIJ하고 X 바 J 하고의 요 차이만큼은 뭐 요 차이만큼은 SSE죠. 그리고 여기서 보라색으로 자, 요 차이가 바로 요 차이가 바로 뭐예요? SST죠. 그래서 요 차이가 SST고 그다음에 XIJ하고 X바 J하고 차이가 바로 SSE입니다. S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합친 게 총변동이니까 자, 총변동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관측치에서 총평균을 빼는 겁니다. 각각의 관측치 XIJ에서 총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한 값을 다 합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변동은 처리 간 변동 더하기 처리 내 변동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평균을 갖다 구해야 합니다. 이건 토탈이니까 여기서 평균을 갖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합니다. 가정은 뭐냐? 가정은 시그마 스퀘어 1 이퀄 시그마 스퀘어 2 이퀄 시그마 스퀘어 K가 시그마 스퀘어하고 똑같다. 이런 겁니다. 이런 가정이에요. 자, 각각의 그룹의 모 분산이 같다는 거죠. 각 그룹의 모 분산은 다 같다. 이런 가정을 도입합니다. 가정을 도입한 다음에 이로부터 우리가 MST는 뭐냐? 자, SST에서 평균을 갖다 구한 거예요. Mean Squares for Treatment입니다. 처리 평균 제곱이라고 그래요. 처리 평균 제곱. 그 다음에 MSE는 뭐냐? Mean Squares for Error. 오차 평균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식으로 본다면 MST는 SST 나누기 평균 K 빼기 1이에요. 그 다음에 MSE는 뭐냐? SSE 나누기 N-K가 되는 것입니다. N-K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SST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 SSE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도 있죠. 왜냐면 각각의 분산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분산으로. 분산에 대해서 평균. 분산에 대해서 이제 토탈이죠. 물론 토탈인데 그걸 갖다 구했더니 각각 자유도가 뭐냐? K-1 그리고 N-K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걸 갖다가 통계학자들이 밝혀냅니다. SST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 SSE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 각각 자유도가 K-1과 이 경우에는 자유도가 K-1이에요. K-1, N-K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유도가 K-1과 N-K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아냅니다. 카이 스퀘어 분포입니다.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거. 자, 그럼 이제 통계량이 뭐냐? 통계량은 MST와 MSE의 비율로 정의되는 F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F 통계량이 나오는데 F 통계량은 얼마냐? F 통계량은 이거예요. F 통계량 MS2분의 MST입니다. MS2분의 MST. 이게 바로 F 통계량이에요. 자, 분자의 자유도는 얼마예요? K-1이죠. 분모의 자유도는 N-K인 F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F 통계량이에요. 검정 통계량은 F 통계량인데 MS2분의 MST 해가지고 자, 분자의 자유도는 K-1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N-K다 하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F 통계량은 SST의 값이 처리간 변동입니다. 중요한 게 처리간 변동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SST의 값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기에 충분히 큰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기에 충분히 큰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F 통계량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ST의 값이 크다면 처리간 변동이에요. 처리간 변동의 값이 크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이로부터 SST로부터 MST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크다면 MST도 크겠죠. SST가 크다면 당연히 MST가 클 것이고 MST가 크다면 당연히 F 통계량도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 기각력을 설정합니다. 자, 기각력은 뭐냐? F 통계량 값이 F, 알파 두 개의 자유도입니다.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자유도를 갖다 제시했을 때 F 통계량 값이 F 알파보다 크다는 거, 이게 기각력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자, P-밸류 구해야 되는데 이 경우 P-밸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P-밸류가 뭐예요? F 값이 F 통계량 값보다 클 확률 얘기하는 거예요. F 값이 F 통계량보다 클 확률이 바로 P 값이에요. P-밸류가. 자, 일단 해석할 때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SST 값이 크면 클수록 SST 값이 크면 F 통계량 값도 크다. 그래서 기각력은 F 알파보다 F가 큰 게 기각력입니다. 자, P 값은 F가 F 통계량 값보다 클 확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F 통계량 계산해야 합니다. F 통계량 계산해야 되는데 MST는 SST 나누기 K-1이죠.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SST 나누기 K-1 해가지고 앞에서 공식이 있었죠.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MST는 1246.27. MSE는 SSE 나누기 N-K입니다. 가지고 구한 게 아까 SSE는 161,871.3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N-K가 36입니다. 자, 지금 얼마요? 362개 이렇게 나왔었죠. 364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62로 나누면 447.16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F 통계량 값 구합니다. F 통계량은 MST 나누기 MSE죠. 2.79가 나옵니다. 그럼 기각력을 갖다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F 통계량 값은 지금 2.79가 나왔습니다. 그럼 기각력 구해야죠. 기각력은 F가
F 알파보다 크다는 겁니다. 0.05보다 크다. 물론 이럴 때도 F 확률표, 책 맨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 F 확률표를 갖다 보게 되면 자, 분자의 자유도 3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360인데 360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무한대예요. 360이라고 하면 이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자, 무한대 찾고 이렇게 해갖고 자, 요 값하고 이제 똑같은 걸 찾으면 됩니다. 이걸 찾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2.61이 나옵니다. 자, 지금 F 통계량 값은 2.79예요. 근데 기각력은 2.61보다 크다는 게 기각력이죠. 그럼 2.61보다 크다는 게 기각력인데 어떻게 해요? 기각력에 속하죠. 2.79니까. 그래서 F 통계량 값이 기각력에 속한다. 자, 따라서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자, 이제 엑셀 출력물 확인할 겁니다. 엑셀 출력물 해가지고 아노바 클릭하면 돼요. 아노바 클릭, 그런데 싱글 팩터 클릭. 아노바 싱글 팩터 클릭하면 자, 이러한 분산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데이터는 다 입력한 것이고 자, 이제 여기서 엑셀 출력물인데 엑셀 출력물이 앞으로 계속 나올 출력물이에요. 이게 일단 아노바 싱글 팩터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서머리가 나와요. 서머리 해가지고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머리. 서머리에서는 자, 그룹 4개입니다. 영, 얼리 미들, 레이트 미들, 시니어 4개로 구분했죠. 각각의 카운트, 썸, 에버리지, 베리언스가 나와요. 분산까지. 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다 구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요걸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제시하느냐 하면 아래 아노바 표를 제시해요. 아노바 표를 제시하는데 아노바 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먼저 뭐가 나오죠? source of variation, 변동의 원천이 나와요. 변동의 원천이 처리 간이냐 처리 내냐 하는 거죠. 변동의 원천. 변동의 원천 해가지고 자, 처리 간 between 그룹이에요. 처리 내 within 그룹 둘로 구분합니다. 둘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SST가 나와요. SST가 나오는데 SST 계산한 거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나왔었죠. 이게 그 다음에 각각의 자유도가 나옵니다. 각각의 자유도인데 뭐예요? 먼저 자, 처리간 자유도는 얼마죠? K-1입니다. K-1 여기서는 K가 얼마예요? 4 아니에요. K가 4죠. 자, 나이 그룹 연령대별로 넷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K-1이니까 3이 되는 거죠. 이거는 N-K입니다. N이 366개예요. 366명. 거기서 K4 빼면 362가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SST를 갖다가 자유도로 나눈 값이 얼마예요? MST가 얼마? 3741.4 나누기 3 하니까 1247.112가 나옵니다. 자, 이걸 또 362로 나누니까 44716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MST 나누기 MSE가 뭐예요? F 통계량 값이죠. F 통계량 값 얼마? 2.79가 나옵니다. 그 옆에 P값이 주어져요. P값. 자, P값은 0.0405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예요? F 크리티컬 기각력입니다. 기각력 값이 주어져요. 2.6296 나옵니다. 요게 아노바표라고 하는 거. 아노바표. 자, 11부터 해가지고 요 아래 걸 갖다가 아노바표라고 그래요. 요 내용은 항상 반복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요 내용. 그래서 요 내용 계속 나올 거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맨 아래 토탈 나옵니다. 토탈 해갖고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엑셀 출력물을 갖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계산 결과 나왔습니다. 계산 결과 나왔으면 해석인데 해석 이미는 뭐 나왔죠. 자, 인터프릿 나왔습니다. F 검정 통계량 값이 얼마? 2.79, P값 0.0405입니다. 자, 기각력의 임계값이 얼마요? 2.6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5% 유의 수준에서 검정 통계량 값은 기각력에 속합니다. 2.6보다 크다는 게 기각력이에요. 2.62보다 크다는 게 기각력이에요. 그러니까 2.79니까 당연히 2.62보다 클 것이고 따라서 검정 통계량 값은 기각력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죠? 그 얘기는 자, 총 금융 자산 중 주식에 투자하는 평균 비중은 4개 연령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0.04에 0.0405. 이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4개 연령 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아노바 테이블 다시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아노바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노바표 변동의 원천 변동의 원천인데 뭐요? 그룹 간 between 그룹 within 그룹 자유도 K-1, N-K입니다. 자, 제곱합입니다. 제곱합. 자, SST 처리 제곱합. 처리 제곱합 SSE 5차 제곱합. MST는 SST 나누기 K-1입니다. 자유도로 나눠요. SSE 나누기 N-K로 나눕니다. MSE. F 통계량 F예요. 뭐예요? F 통계량은 MST 나누기 MSE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고 아래 토탈 나왔었죠. 토탈은 뭐예요? 차이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K-1 더하기 N-K. N-1이죠. SST하고 SSE 더한 게 얼마예요? 두 가지 더한 게 뭐예요? TSS였죠. 총 변동 토탈 sum of square였습니다. 이거 아노바표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노바표. 이런 분산 분석을 위한 아노바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이제 다중 비교 검정을 또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다중 비교 검정해 가지고 멀티플 컴패리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이론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로부터 적어도 두 모평균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두 모평균은 다르다. 자, 넷 중에서 적어도 두 모평균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럼 이 경우 또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어느 모평균들이 모평균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관심이 있죠. 연령층을 넷으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서 차이가 있다.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제일 젊은 층하고 시니어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러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느 모평균들이 다른지를 갖다 결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통계적 추론 과정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뭐 자세히 보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느 모평균이 다른가 하는 걸 결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모평균들이 다른지 이걸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통계적 추론 과정이 검토가 되는데 첫 번째는 자, 피셔의 최소 유의차 검정 방법이 있습니다. 피셔의 최소 유의차. 최소 유의차라고 되어 있는데 least significant difference예요. 최소 유의차. 그래서 최소 유의차를 약자로 해가지고 LST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셔의 LST 기법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 유의차 검정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셔가 제시한 최소 유의차 검정에 대해서 본 페로니가 조정한 게 있어요. 좀 이것도 LSD의 본 페로니 조정이라고 합니다. LSD의 본 페로니 조정. 또 한 가지는 터키의 다중 비교 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통계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어느 모평균이 다른가 하는 걸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중 비교 검정이 있습니다. 다중 비교 검정. 자, 지금 우리가 본 세 가지 과정을 다중 비교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만약에 표본 평균 간 차이가 임계값보다 크면 자, 표본 평균 차이가 임계값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넘버 크리티컬이라고 나와요. 크리티컬 임계값. 자, 표본 평균 간 차이가 x바 i하고 i번째 표본 평균하고 j번째 표본 평균이에요. x바 i 빼기 x바 j의 절대값이 임계값보다 만약에 크다면 두 모평균이 다르다고 추론하죠. 당연히 이게 크니까 크다면 당연히 다르겠죠. 크다면 이게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표본 평균 간 차이가 임계값보다 크면 두 모평균이 다르다고 추론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 절대값 붙여갖고 x바 i 빼기 x바 j가 n 크리티컬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뮤 i하고 뮤 j는 다르다고 결론 내려야죠. 물론 이게 표본 평균 가지고 따진 거지만 자, 표본 평균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모평균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임계값보다 크다. 여기 주어진 임계값이 있는데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뮤 i와 뮤 j는 다르다는 거죠. 그걸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제 방법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 피셔의 최소 유의차 검정이 있어요. LSD 메서드 있습니다. 피셔의 LSD 메서드. 여기서 먼저 동분산 가정하의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관 추정량이 있었죠. 앞에서 본 겁니다. 동분산 가정하에서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량입니다. 자, 두 모평균 차이입니다. x바 i, x바 j 이 차이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 알파 곱하기 s 퀘어 p 통합 불편 추정량이죠. 곱하기 n 1분의 1 더하기 n 2분의 1입니다. 근데 우선 요건 ni분의 1, 요건 nj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nj분의 1. 요걸 이용해 가지고 구한 신뢰 구간 추정치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두 모평균은 다르다고 결론 내립니다. 다르다고 결론 내린다. 그래서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을 이용하여 구간 신뢰 구간 추정치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0이라면 다름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게 없다. 0이라면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두 모평균은 서로 다르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럴 때 내리는 결론. 자, 두 모평균은 서로 다르다. 두 모평균은 다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 또는 자, 동분산 가정 T 검정 통계량이 있었죠. 위에 건 신뢰 구간 추정량입니다. 위에 거는 신뢰 구간 추정량 갖고 한 것이고 여기서는 뭐야? T 검정 통계량 갖고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자, 검정 통계량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던 거예요. 거기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자, T 통계량이에요. T 통계량이니까 x바 i 빼기 x바 j 그 다음에 뮤 i 빼기 뮤 j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부호가 약간씩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x바 i 빼기 x바 j 빼기 뮤 i 빼기 뮤 j죠. 제대로 나왔죠. 나누기 루트 뭐예요? s 퀘어 p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입니다.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n1이 아니라 뭐예요? ni분의 1 그 다음에 이것도 nj분의 1이죠. j분의 1 해갖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 가지고 양측 검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양측 검정을 수행한 결과 왜냐하면 다르다고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다르다고 결론 내리는 거니까 이 경우 하는 게 뭐예요?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을 수행해 가지고 만약에 규모가들이 기각된다. 규모가들이 기각되면 두 모평균은 다르다고 결론 내려야죠. 자, 피셔의 LSD 검정입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분산 가정하에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동분산 가정하에 T 검정 통계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자, 임계값이 있습니다. N 크리티컬. 임계값이 나오는데 그 임계값이 뭐냐? 좀 전에 봤던 뭐요? 신뢰 구간 추정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었죠. T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S 퀘어 P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N 임계치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MSE라고 하는 것은 5차 제곱합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5차 제곱합의 평균. 가지고 MSE는 공통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고 그리고 K개 모집단에 속한 모든 관측치들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겁니다. MSE가 뭐였죠? SSE 나누기 N-K였잖아요. SSE 나누기 N-K. 그리고 SSE 구할 때는 뭐예요? XIJ가 다 들어가잖아요. XIJ.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K개 모집단에 속한 모든 관측치가 다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관측치
xij의 기초에서 계산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MSE라고 하는 게 자, S²P보다 좋은 공통 분산 추정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요거 대신 자, S²P 대신에 뭐예요? MSE를 집어넣은 거예요. MSE를. 요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SE가 공통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고 또 K계 모집단에 속한 모든 관측치의 기초에 계산된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²P보다 자, 통합 불편 추정량보다 더 좋은 공통 분산 추정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셔의 최소 유의차 검정에서 S²P 대신에 뭐요? MSE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공통 분산 추정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N 자, 임계값입니다. 임계값. 임계값은 결국 뭐예요? 이제 T 서브 2분의 알파 곱해 루트 MSE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S²P 대신에 MSE를 집어넣어 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곱하기 n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 값이 바로 뭐예요? 이 값이 최소 유의차 검정이에요. 최소 유의차라는 게 이겁니다. 최소 유의차라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누라고 했을 때 누는 n-k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최소 유의차예요. 최소 유의차. 최소 유의차가 n 크리티컬이고 t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MSE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입니다. 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x바1, x바 i 빼기 xj, x바 j의 절대값이 최소 유의차보다 크다. 최소 유의차예요. 리스트. 최소 유의차. 근데 최소 유의차보다 뭐예요? 두 모평균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두 모평균은 다른 거죠, 당연히. LSD보다 큰 거니까 두 모평균은 다르다고 결론 내려야 되는 건 당연하죠. x바 j와 x바 i와 x바 j는 다르다. 결론 내려야죠. 이거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자, 피셔의 최소 유의차 검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본 우리가 최소 유의차에 대해서 자, 본 패런이 조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본 피셔의 LST 방법, LST 메소드가 있었죠. 최소 유의차 검정 기법은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피셔의 LST 메소드가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LST에 대해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갖다가 증가시키지 않도록 이 확률을 갖다가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본패론이 조정이에요. LST에 대해서 본패론이 조정이 가해집니다. 만약에 적어도 한 번에 제1종 오류를 발생시킬 진짜 확률이에요. 진짜 확률을 갖다가 알파 에러라고 합니다. 알파 에러. 제1종 오류인데 제1종 오류 해가지고 알파 2라고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C 해가지고 C를 갖다가 뭐예요? K 곱하기 K-1 나누기 평균이죠. 이게 K 곱하기 K-1한 다음에 2로 나눠요. 평균이죠. 바로 이게 비교되는 쌍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되는 쌍의 수. 아까 우리가 본 거에서 K는 4개가 있었죠. 4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2개가 바로 비교되는 쌍의 수가 되는 거죠. 이럴 때 LST를 갖다 계산하기 위한 알파의 값이 나옵니다. 알파의 값은 뭐냐? 알파의 값은 알파 2 나누기 C가 되는 거예요. 알파 2 나누기 C.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알파 2는 0.05다. 왜냐면 진짜 확률이란 말이에요. 제1종 오류를 발생시킬 진짜 확률은 얼마예요? 진짜 확률은 제1종 오류의 확률이 알파 아닙니까? 알파 0.05죠. 5%니까. 그래서 알파 2는 0.05다. 그럼 C 값은 자, 우리가 지금 K가 얼마였죠? 4였죠. K가 4였고 K-1은 3이 되겠죠. 연령층을 4수로 구분했으니까 K가 4가 되는 겁니다. 4 곱하기 3 나누기 2입니다. 얼마예요? 6이 되는 거죠. 6이 된다. 가지고 이거 계산하게 되면 알파가 나옵니다. 알파는 뭐예요? 알파 2 나누기 C 아니에요. 이거 0.05 나누기 6 한 게 알파란 말이에요. 본패론이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0.05 나누기 6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0.0083이 나옵니다. 0.0083이 나와요. 그래서 LSG를 계산하기 위한 알파의 값이 이렇게 해갖고 알파의 값이 설정되는 겁니다. 가지고 나온 알파가 0.0083이다. 여기서 T 서브 2분의 알파, T 서브 2분의 알파의 값은 얼마냐? 해가지고 이제 n-k 자위도 해갖고 구한 값이 2.79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페로니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는 이해가시죠? 아이디어. 자, 다음에 이제 터키의 다중 비교 검정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봤던 터키의 다중 비교 검정.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n 크리티컬 봤는데 n 크리티컬을 갖다 결정하는 게 임계값 오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임계값을 갖다 오메가라고 해서 표시했습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에 이게 자, 그리스 문자 오메가의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메가 해가지고 오메가의 개념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메가의 개념은 자, Q 알파, 서브 알파, 그리고 K 누 들어갔고, 자, 루트 NG분의 MSE 해가지고 자, 터키가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NG가 나오는데 NG는 자, 표본 크기들의 조합 평균이에요. 표본 크기들의 조합 평균. 가지고 NG 이퀄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더하기 NK분의 1 분의 K 이렇게 해가지고 하모닉 민 해가지고 조합 평균을 구한 값이 바로 NG예요. 가지고 루트 MSE 나누기 NG 해가지고 오메가를 구하는 겁니다. 의미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디어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자, 두 표본 평균 차이의 절대값이 앞에서 봤던 x바 i 빼기 x바 j 이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 임계값보다 크면 두 모평균이 다르다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우선 n 크리티컬이 아니라 뭐요? n 크리티컬이 아니라 뭐요? 임계값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n 크리티컬 가지고 했었지만 여기서는 뭐요? 여기서는 임계값 오메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n 크리티컬도 임계값 오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n 크리티컬이 임계값 오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지고 두 모평균 차이의 절대값이 임계값보다 크면 두 모평균은 다르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과정을 봤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응용하는 게 자동차 범퍼의 수리 비용을 비교하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 세 가지 방법을 각각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한 자동차 회사가 4개의 새로운 범퍼를 검토하고 있다. 뭐 범퍼라는 게 충돌할 때 버티기 위한 거 아니에요. 차에 부딪히는 그 손상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이런 범퍼가 필요하죠. 그 새로운 범퍼들이 여기선 저속 충돌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4개의 새로운 범퍼 각각에 대해서 10개 범퍼를 중형차에 설치하고 시속 5마일의 속도로 주행하여 벽에 부딪히게 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발생된 손상의 수리 비용이에요. 자, 손상의 수리 비용이 추정됐고 이 데이터가 저장된 겁니다. 4개 새로운 범퍼예요. 4개 새로운 범퍼. 각각에 대해서 10개 범퍼를 중형차에 설치한 다음에 각각 충돌하게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동차 범퍼 유형 간의 저속 충돌의 반응이 다르다고 5% 유의 수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 또 만약에 두 번째, 자동차 범퍼 유형 간의 저속 충돌의 반응이 다르다면 어느 자동차,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어느 자동차 범퍼 유형들 간에 다른가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도 그렇죠. 자, 분명히 4개 연령층이 있었고 4개 연령층 간의 주식 투자 비중이 다르다면 어떤 연령층 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만약에 반응이 다르다면 어느 자동차 범퍼 유형들 간에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단 이론 분산 분석 아노바 테이블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뭐 엑셀이 계산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동의 원천 나왔습니다. 변동의 원천 해가지고 SST, SSE 나왔고 자유도 나왔습니다. MST, MSE가 나눠서 구하는 거죠. 이걸 나눠가지고 구하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MST 나누기 MSE 해가지고 F 통계량 값 나왔습니다. 4.06입니다. P 값이 0.0139예요. 자, 기각력, 임계값은 얼마? 기각력 값은 2.86입니다. 자, F 통계량 값 4.06, P 값 0.0139입니다.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은 5% 유의 수준에서 기각력에 속합니다. 기각력에 속한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거죠.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는 말은 뭐죠? 자, 4개 유형의 범퍼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어느 범퍼 유형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죠. 단순하게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뿐만 아니라 여기서 4가지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4 중에서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만 제품을 또 성능을 개선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어느 범퍼 유형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다중비교 검정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용한 다중비교 검정, 멀티플 컴패리즌이에요. 멀티플 컴패리즌 해가지고 다중비교 검정을 합니다. 자, 피셔의 LST 검정과 터키의 다중비교 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LST가 나와 있죠. 자, 피셔의 LST 검정, 그 다음에 자, 터키의 다중비교 검정에서는 뭘 썼죠? 오메가 썼죠. 오메가 2개가 나옵니다. 가지고 이제 멀티플 컴패리즌 해가지고 자, 이건 트리트먼트입니다. 트리트먼트 범퍼 1, 2, 3. 자, 범퍼 1, 2, 3. 어느 범퍼가 다른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1번하고 비교할 게 뭘까? 1번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2, 3, 4를 비교해야죠. 그럼 2번하고 비교하는 게 뭘까요? 3, 4하고 비교해야죠. 2번하고 3, 4 비교할 것이고 3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4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다 이미 비교가 됐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트리트먼트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하니까 디퍼런스가 나옵니다. 차이가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103, 31.8, 2.1, 137. 여기서 차이가 큰 게 있죠. 차이가 큰 게 이거 차이가 크죠. 그래서 차이가 큰 게 결국 뭐냐? 피셔의 LST 검정 결과는, 자, 피셔의 LST 검정 결과는 1과 2, 1과 3 차이가 큽니다. 1과 2, 1과 3 차이가 커요. 그러면 차이가 또 큰 게 뭐예요? 2와 4가 차이가 크죠. 2와 4 그리고 3, 4가 차이가 크죠. 이겁니다. 그래서 피셔의 LST 검정 결과는 1과 2. 자, 뮤1과 뮤2, 뮤1과 뮤3, 뮤2와 뮤4, 뮤3와 뮤4가 다르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만약에 터키에 다중비교 검정을 해가지고 오메가를 사용해서 오메가 값을 이용해가지고 터키에 다중비교 검정을 하는 경우에는 뮤2와 뮤4. 자, 뮤2와 뮤4. 요거예요. 값이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크죠. 이건 105, 103인데 이건 137, 135예요. 그래서 터키에 다중비교 검정을 하는 경우에는 뮤2와 뮤4 그리고 뮤3와 뮤4가 다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페로니 조정을 반영한, 아까는 본페로니 조정은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냥 피셔의 LST 검정하고 터키의 다중비교 검정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본페로니 조정을 반영해가지고 자, 피셔의 LST 검정, LST 검정해가지고 알파, 자, 오메가 해갖고 알파 값이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다중비교 검정한 걸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본페로니 조정을 반영한 자, 피셔의 LST 검정입니다. 이건 원래 있던 값인데 차이가 없어요. 알파 값에 차이가 없어요. 거의 0.0083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페로니 조정을 반영한 피셔의 LST 검정에서는 모평균들의 6가지 쌍이 있죠. 여기는 1, 2, 1, 3, 1, 4, 2, 3, 2, 4, 3, 4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쌍 간에 모두 두 모평균은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6가지 쌍 차이가 없다 이거죠. 두모 평균이 다르지 않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출력물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그럼 다중 비교 검정을 해서 어느 검정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어느 검정 방법. 자, 세 가지가 있잖아요. 피셔의 LST 검정, 또 본페로니 조정을 반영한 피셔의 LST 검정이 있죠. 그 다음에 터키의 다중 비교 검정이 있는데 이럴 때 각기 사용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만약에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두 쌍 또는 세 쌍 간의 비교를 갖다 원한다.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두 쌍 또는 세 쌍 간 비교를 갖다 원하는 경우에는 본페로니 조정을 반영한 피셔의 LST 검정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다 비교하기를 원한다. 이럴 때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비교한다. 다중이죠. 다중 비교. 그래서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비교하기 원하면 터키의 다중 비교 검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검정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one way 아노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이라든가 기타 나오는데 그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본 내용만 가지고 어지간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12주차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주차는 또 단순 선형 회기 모형인데 슬라이드가 또 엄청 많습니다. 둘 내지 셋으로 쪼개서 봐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3주차는 그렇게 할 것이고 14주차 마지막으로 이제 다중 회기 모형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12주차는 이거 하나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